언론은 트럼프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한국 기업이 관세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긴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트럼프가 판결 당일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포함입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상대의 페널티킥을 간신히 막았더니 곧바로 더 위협적인 코너킥이 날아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환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환급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입업체를 합산해 최대 1,750억 달러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중 한국 기업의 몫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미 협의를 이어가겠다가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IEPA는 본래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테러 자금주를 차단하는 등 긴급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법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바로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전쟁이나 테러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역 적자 해소에 사용했으니 명백히 법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6대3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I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는 위헌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회사 예산 집행은 재무팀의 권한인데 CEO가 지금은 긴급 상황이야 라고 선언하며 재무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가 그건 안 됩니다 라며 제동을 건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희소식입니다. 이혼 판결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환급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소송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에서 관세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미국의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관세청이 환급 대상 기업 명단을 사전 파악하고 로펌들이 기업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판결 이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승소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패소 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상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꺼내들 다른 대체 관세는 무엇일지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능 시험에 비유해 볼까요? 시험이 끝난 후 잘 봤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학생과 가채점 결과에 따라 점수대별 지원 전략을 미리 세워놓은 학생의 결과가 과연 같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청와대 관계자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판결 당일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할 것까지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대법원 판결 직후 한국 언론의 반응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법원에서 패배, 관세 전쟁, 트럼프의 좌절로 끝나나 레임덕 가속화되나? 단언컨대 이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오판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누구입니까? 몰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중서부의 농민들, 그리고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트럼프가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나는 위대한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저 워싱턴의 부패한 엘리트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 판결이 나왔을 때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 2명을 향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하다, 국가의 수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족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자신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 엘리트가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판결 직전 그의 지지율은 42%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미국인 60%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단 한순간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결 당일 새로운 관세에 서명하며 오히려 원래보다 더 강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하루도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축구 비유로 돌아가면 우리는 페널티킥을 막았다고 환호하고 있지만 상대팀 감독은 이미 전술을 바꿔 다음 공격인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임덕이라는 분석이 얼마나 성급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짚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최대 1,750억 달러의 환급금이 발생하면 미국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첫째, 환급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조차 반대 의견에서 환급 절차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본인도 환급받으려면 2년은 소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소송을 걸고 미국 행정부가 응소하고 또 항소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수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미국의 재정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750억 달러는 분명 큰 돈이지만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2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차원이 다릅니다. 이 환급금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미국은 관세로 잃은 돈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막히면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수입품 전수 검사 기준을 갑자기 강화하거나 원산지 표기 규정을 까다롭게 변경하고 통관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들입니다. 환경 규제 적용 역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준 설정이라는 명분이 있기에 WTO에 제소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관세는 환급해주더라도 그 이상의 압박을 한국 기업에 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재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망설임 없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무역법제 122조,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입니다. IPA 카드가 막히자마자 곧바로 다음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IPA가 막힌 것을 패배가 아닌 업그레이드라고 프레이밍하며 이 길을 순식간에 기회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역법제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 즉 5개월 동안 의회 승인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5개월간 우리 수출 기업들은 꼼짝없이 10%의 관세를 맞으며 버텨야 합니다. 물론 공화당 내에도 관세 반대파가 존재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50일이 지나도 끝이 아닙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미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거의 동일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섹션 301, 섹션 232, 섹션 338 등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트럼프는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즉시 다른 방법을 찾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겼다고 안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납부한 IEPA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세를 한국 기업이 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 관세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업자가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 기업이 직접 낸 경우는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로 계약한 일부에 한정됩니다. 즉, 상당수 경우에 환급 청구의 주체는 미국 바이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첫째, 환급을 위해서는 개별 소송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IEPA 관세는 위헌이라는 원칙을 선언했을 뿐 기업별 환급액을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말처럼 최소 2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 다툼을 각오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행정부가 순순히 협조할 리 없습니다.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환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금 답했잖소. I just answered that. 사실상의 거부 신호입니다. 온갖 행정 절차를 동원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환급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미국의 다른 무역 보복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괘씸죄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행사하려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 기업이 거대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환급 문제를 한미통상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해야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다. 첫째, 법적 승리가 곧바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차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트럼프는 결코 레임덕이 아닙니다. 그는 판결 당일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안법, IEPA, 카드가 막히자 곧바로 무역확장법제 1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번 조치가 150일짜리 한시적 카드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와 같은 더욱 강력한 카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넷째, 우리는 동맹이니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식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에야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소폭 인하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대미 투자와 같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적극적인 지렛대로 활용하여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냉정한 국제관계의 무대에서 선한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 또한 외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명분이나 예의 바른 국가라는 이미지에 기대는 애교는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이익 계산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외교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보통의 경제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